영화를 넘어 영화 시장을 리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시장 리뷰어 이화배입니다. 영화도 반전이 있어야 우리가 재밌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 흥행에도 종종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곤 하지요. 오늘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세 가지 반전 포인트에 대해서 배급의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전 포인트는 이 영화의 박스 오피스입니다. 이 영화는 첫 주말 오프닝으로 113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요. 앞서 개봉했었던 밀수가 첫 주말 오프닝이 118만 명이었어요. 두 개의 격차가 크진 않죠. 그러니까 1등을 달리고 있는 영화와 거의 비슷한 오프닝 성적을 낸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한 주 전에 개봉했었던 비공식 작전의 누적 관객 수를 오프닝 관객으로 살짝 벌써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둘러싸고 혹시 박스오피스 내기를 하신 분들은 가운데 개봉한 두 편의 영화를 놓고서는 어떤 베팅을 하신 분들은 이미 탈락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밀수의 최종 관객수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최종 관객수를 놓고 2파전으로 좁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영화의 국내 프리미어 시사를 했었을 때 반응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언론 배급 시사회를 통해서 관계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이 영화의 작품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작품 면에서는 훌륭하게 잘 나왔지만 과연 여름방학의 이 뜨거운 계절에 보기에 오락성과 대중성이 충분한가? 이것이 조금 의문이다. 이런 것이 중평이었습니다. 즉 경쟁 영화들이 아주 말끔한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이 영화에서는 어쩐지 아트하우스의 풍미가 풍긴다는 것이 업계 많은 분들의 중평이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프닝 관객 수에서 보여준 관객의 폭발력을 보면 이 영화를 선택한 관객은 이미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뛰어넘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는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엄태화 감독입니다. 엄태화 감독은 2012년에 인투기라는 독립영화로 업계에 데뷔를 했고요. 당시 독립영화 씬에서는 신선원 감독이 출연을 했다고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6년에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로 장편 상업영화로 데뷔를 다시 했는데요. 이 작품은 강동원 배우의 캐스팅 파워에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대략 한 50만 정도의 관객밖에 선택을 받지 못해서 상업영화 데뷔로서는 다소 초라한 기록을 냈습니다. 그 엄태화 감독이 이번에 여름 시장에서 우뚝 선 것이죠. 게다가 앞서 먼저 개봉을 했었던 경쟁작들의 감독님들이 사실 흥행의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입니다. 이승환 감독 20년째 베테랑이시죠. 김용화 감독, 쌍천만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 그리고 김성훈 감독님, 터널과 끝까지 간다로 이미 팬텀이 두꺼운 상업영화 감독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과의 경쟁에서 엄태화 감독은 절대 밀리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태화 감독님은 또 엄태구 배우의 형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영화 속에서도 엄태구 배우님이 이렇게 카메오로 출연을 실제로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영화의 제작사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사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는 2018년에 창립을 한 영화 제작사이고 이제 6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신생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영화업계에서는 가장 화제성도 높고 주목받는 제작사입니다. 이 드라마 제작사이자 영화 제작사는 최근에 지옥, DP, 그리고 몸값, 정의와 같은 OTT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이들 작품이 모두 화제에 오르면서 덩달아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충무로 제1 화제의 영상 제작사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극장용 영화에서 이 제작사의 성적은 상당히 초라합니다.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방법 제차의, 그리고 소울메이트와 같은 사례들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사실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그간의 평가는 아직은 극장용 장편 상업영화를 만들어서 훌륭한 레코드를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견 이 화제성에는 약간의 저는 거품이 있다고도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충무로의 자기 증명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드라마 장르이고 OTT 콘텐츠로서 화제를 일으켰었던 회사가 극장용 상업영화를 가지고 여름시장에
도전을 해서 성과를 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 제작사에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앞으로도 극장용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저와 같은 관객으로 하여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우려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작사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적인 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중앙그룹의 영상 제작 자회사인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자회사입니다.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기업 계열의 자회사로 많이 매각이 되거나 편입이 돼서 이제는 레이블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계열의 자회사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 회사가 추구하는 안정적인 라인업 구성과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화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흥행 사업입니다. 크게 도전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네, 이렇게 능력 있는 제작사가 사실은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극장에서 개봉을 해주고 저 같은 관객이 극장에서도 보고 또는 다른 뭐 TV에서도 보고 뭐 다른 미디어로 이렇게 활용도가 넓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번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계기로 과연 이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다음 라인업은 발레리나라는 넷플릭스의 영화인데요. 이 작품도 몸값을 만들었었던 이충현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 작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맛본 흥행의 맛을 기억하고 그 다음 영화는 다시 극장에서도 개봉해 주기를 개인적인 팬으로서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